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사이클 타임 증가 이 부분이고요. 네, 사이클 타임은 반복되는 업무들의 그 사이클이 도는 것을 사이클 타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감소가 됩니다. ERP 전산을 도입하면서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급여 업무라든가 결산 업무 이런 것들이 줄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은 감소된다 부분이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ERP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네, 커스터마이징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인데요. 주문 제작이 많은 전사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 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제 3번은요. ERP의 특징으로 가장 빠르지 않은 것인데요. 요거는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 ERP는 통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리됐다. 단위별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4번 문제. ERP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거 정답 1번이에요. 오픈 멀티벤더 이 부분은 특정 하드웨어 업체만 의존하는 이게 아니고요. 특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떤 형태든지 다 채용할 수 있고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ERP는 오픈 멀티벤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다음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재무제표 우리 5가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5가지 있었어요. 주기는 해당되지 않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생산성의 손익계산서 포함 내역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인데요. 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매출액, 매출 원가 이 부분은 일단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 복리후생비, 네, 오케이. 광고선전비, 오케이. 임대료, 내가 임대하고 수익 받은 거기 때문에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개발비, 얘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해당 안 되고. 판매사원의 퇴직급여 부분도 네,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임차료 부분도 들어갑니다. 단기예매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라서 해당되는 거는 요거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급여, 임차료. 판매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제조사원이면은 이쪽은 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원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판매사원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갔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개를 다 더해 주시면 네, 요거 1060000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다음 7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었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 요거였죠. 정답은 요거 영업이익입니다. 요걸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8번 인식 시에 차변의 비용 인식하게 되는 계정 과목인데요. 자, 요거는 네, 차변의 비용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지금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 결산 시 나타나는 결산 시 나타나게 되는 일반적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발생과 이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현금으로 이게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차변의 비용, 대변의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라는 거에서 미지급 비용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죠. 비용의 발생.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9번 다음의 거래를 분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자, 외상 매출금과 당좌 수표 요거를 외상 매출금에서 당좌 수표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잔액은 동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자, 외상 매출금 요 부분. 외상 매출금 요 부분.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 이제 대변으로 없어지죠. 그리고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는 부분은요. 네, 내가 발행했던 수표가 있던 거를 다시 받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당좌 수표 관련된 거는 당좌 예금 계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동점은요, 타인이라고 보시면 타행이 발행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에서 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동점 발행은 네, 받으럼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400만 원. 타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거래처 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거래처 측에서 발행한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점 부분이고요. 자, 외상매입금 부분을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습니다. 라는 부분이라서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예, 수표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당점이라는 말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없어도 예, 당좌 수표라고 생각하시고 예, 1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일자에는요 상품을 매출하고요 외상으로 했대요. 예,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0만원. 네,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 매출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없는 것들 찾으시면 됩니다. 당좌예금, 외상매입금 받으러는 있고요. 대손상각비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기회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결산 시에는요, 소모품 계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금과 부족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현금과 부족 계정도 이것도 결산 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계정, 임시 계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맞고요. 네, 선급비용, 선수 수익 같은 것도 있으면 정리를 단기에 해당되는 거는 정리를 해야겠죠. 세 개는 맞고요. 가지기금, 가수금, 차기 이월 부분인데요. 이게 틀렸어요. 요거는 가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라고 하는 가계정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런 거는 결산 시점에 보이면 안 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차기 2월 되는 개념 아니에요.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10번은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11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분할 수 없는 것인데요. 네, 정답은 네, 바로 보이시죠?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보통 예금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죄송. 네. 현금성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해당되는 요구불 예금이 해당이 되고요. 우편항 증서와 같은 요거 통화대용증권 해당이 됩니다. 수입인지는 아니에요. 네.
수입인지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것, 요 부분 정답 2번이고요. 네, 13번은요. 재무상태표에서 통화대용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인데요. 통화대용 증권은 통화는 아니지만 바로 통화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3개가 해당됩니다. 보통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라서 통화대용 증권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13번 문제 당좌 자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일단은 네, 매도 가능 증권 네, 요거는 네, 요거는 아니죠. 예, 투자자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토지 유형자산이니까 아니고 네, 그리고 영업권 이거는 무형자산이라 또 안 되죠. 네, 그리고 네, 미수금 네, 이 부분은 네,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예,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빈번한 자산으로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발비도 예, 무형자산이라 해당 없고요. 예, 바드럼 이 부분도 네,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부분. 재고자산은 예, 해당 아니죠. 예, 이거는 해당 없고요. 자본금은 자본이에요. 예, 자본에 해당되는 거라서 예, 상관없고 해당되는 거는 요거 미수금과 단기 매매 증권 네, 그리고 바드러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70만 원이네요.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건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파악하셔서 푸시면은 수월하시고요. 14번 재고자산에 대해 실질재고조사법을 실시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계정입니다. 매출 총이익 부분이고요. 자,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거, 자,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었습니다. 네, 매출액은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고요. 매출 원가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에 기말 재고를 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자, 기초는 2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은 50만 원. 네,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네, 이 부분은 30만 원. 이렇게 돼서 매출 원가는 70에 30배니까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의 60에다가 매출 원가 40을 뺐더니 매출 총이익은 20만 원이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산식을 쭉 써보시면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15번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거는 직접법이 정답인데요. 자, 요거는 감가상각 방법에 맞기는 해요. 그런데 단지 직접법에 의한 건지 1, 2, 4번처럼 간접법에 의한 간접법이라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항상 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해서 누계액을 쌓아가는 게 간접법에 의한 거고요. 직접법은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액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자산에서 바로 상각해 버리는 게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거는 직접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16번 다음 결산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3,200만 원, 4월 1일에 3,200만 원에 취득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취득가액은 3,200이고요. 잔존가액 200만 원, 내역연수 5년,
4월 1일 취득. 그리고 12월 말일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관련돼서 4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9월분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12분의 9만큼만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에 의해서 취득가액에 잔존가액을 뺀 부분에서 5년을 하면은 되는데요. 자, 12월 말 결산 관련돼서 해당되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12분의 9에 해당되는 만큼만 해당되니까 이렇게 구해 주시면 2019년도 12월 달 결산 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액은 일단 4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게 결산 시 감가상각이 됐을 때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450만 원 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 분계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요. 7번 문제. 사채 발행 내용이다. 사채 발행 금액은인데요. 요거는 정말 문제가 그냥 틀리라고 나온 문제. 완전 이거는 재경관리사건 문제예요. 이렇게 현가계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거의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가치 계수가 각각 10%일 경우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랑요, 현재가치 계수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12%일 때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사채는 이런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에 대한 부분으로서 발행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자율에 해당되는 12%에 해당되는 요거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시장이자율.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에 의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발행가액이 달라지게 되니까 요거는 발행금액을 구할 때 시장이자율에 대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요거 현재가치계수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요. 요거 자, 액면금액 10만 원에다가 액면이자율 10%만큼이 우리가 액면이자로 받을 10만 원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인 요거를 곱해주시면 첫 번째 부분이 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10만 원에 1.6 이거 하면 1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는 이거 자꾸 많은 금액을 쓰고 싶은가 봐요. 10만 원이고요. 곱하기 여기 1.6901 요게 연금의 현가계수에 해당되는 거 요거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요거 현재가치 계수 요 부분으로서 액면금액 요거 사채 액면가의 금액에다가 요거를 구한 것이 두 번째로 더해 주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이 부분은 액면이자로 받는 금액이 시장이자율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현재가치로 환산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액면금액, 사채 액면금액이 현재 가치 개수로 됐을 때의 요 금액, 요 개수를 가지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시장 이자율이 12%인 걸로 가지고 이자를 매달 받는 그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그 액면 금액에 해당되는 현재 가치 개수를 가지고 곱하고 더해 주시면 되는 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감자 차익 이 부분입니다. 자, 감자 주식수는 100주고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자, 액면가액은 이제 자본금의 코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100주에다가 5,000원만큼 해당되는 50만 원이 소각되는 자본금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의한 대가로 주주들에게 주게 되는 주식구의 현금 지급액이 35만 원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자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드는 50만 원에다가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 35000 현금으로 죄송합니다. 감자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고요.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준 금액이 있고 나머지 15만 원이 있는데요. 자, 대변에 나타난 거는 감자 차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감자 차익 15만 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9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요거는 정답이 4번이네요. 연구비는 요거는 개발 단계에서 나오는 연구비로서 그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정 과목 외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상품 매출하는 한국의 단기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인데요. 매출원가라는 부분에서 공식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에다가 기말 재고를 뺀 게 매출원가가 되는 부분. 이 공식은 이제 정말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초 상품은 주어져 있고요. 기말 상품도 주어져 있어서 일단 주어져 있는 값들은 적어 주시고요. 기말 500만 원 적어 주시고. 단기 매입은 자, 요것만 있으면 좋은데 매입 운임과 매입 애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 매입액을 구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단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매입을 위해 쓰인 운임은 더해 주시고 깎아서 할인받은 애누리 금액은 싸게 상품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애누리를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 매입액, 순 단기 매입액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710만 원. 710만 원. 710만 원. 여기 조금 섬세하지 않게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는요. 710만 원입니다. 어쨌든 17 100 000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래도 내용이 기존 기출문제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채의 발행가의 그 부분 빼고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어찌 보면 좀 쉽게 나온 1회차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네, 여튼 이렇게 1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고 모르시는 부분은 꼭 반드시 복습하셔서 마스터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